아, 지금 시작한 겁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요? 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아, 맞아. 이제 곧 이렇게, 아니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잘라주세요. 네. 안녕. 우리 건강하셨죠? 네, 그동안 필드에서 뛰다가 그러니까요. 네,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촬영하네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서울의 그 선거 결과를 보면서 진짜 한 큰절 여러 번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와, 국민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국민의 뛰고 힘.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민심이 폭발했다. 정말 정치는 민심을 이길 수가 없다. 더욱더 겸허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정부의 무능, 위선, 더욱더 싫은 게 내로남불. 예, 여기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고 예. 있고요. 저는 사실은 그 미대선 현장에 갔었잖아요. 네.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 사실은 그래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누구나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미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을 보고 싶어서 제가 그러니까 1년 내내 사실 그 선거 현장을 다녔었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부러운 점은 선거가 거의 축제고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선거 그 투표장이든 뭐 선거 유세장이든 나와서 그 자체를 즐기시더라고요. 물론 서로 네거티브도 하지만 그 유권자들 자체는 진짜 지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막 흥겹게 또 어쩔 땐 더 격렬하게 싸워주시면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게 상당히 부러웠고, 아, 역시 선진국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 선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러지 못하라는 법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2021년 4월에 재보궐선거는 앞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오래 기억되는 재보궐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네. 이번에 우리 청년 연설원들, 맞아요. 청년 연설원들이 유세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서울, 또 우리들이 생각하는 정치, 네.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가감없이 했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또 우리 허 의원이 네. 이번에 뉴미디어 본부장으로 본부장으로서 또 큰 역할 좀 한 데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좀 두렵고 미안하고 그리고 또 고맙고 뭐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청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 세상을 바꿔나갔던 것은 우리였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내년 대선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네. 유세 무대에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맞아요. 근데 보니까 사이다 발언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와, 진짜 정말 말 우리보다 잘하고 낫더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네. 정말 사이다 발언해서 저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진짜 고마웠어. 네, 진짜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양지에서 뛰었다고 하면 저는 범죄지원단장이라 맨날 그 고발장 뭐 이런 거 쓰고 또 이번에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네. 네? 불과 뭐 며칠 전이긴 하지만 그 민주당 모 의원님들이 뭐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믿거나 말이 말거나 됩니까? 한 네. 무책임한 발언을 또 언론에 나가서 좀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참관인이 기표지를 봤는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55대 40으로 앞섰대더라. 정말 새빨간 거짓말. 이제 그런 또 발언을 한 그 또 그 유튜버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거 열심히 그 보자마자 또 고발장을 써서 선관위에 좀 제출을 했고요. 조금 전에 음지에서 사실은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 청년 유세단이든 또 다른 유세단이 두려움에 떨었었거든요, 사실. 아시잖아요.
취업 떨어뜨려라. 그렇죠. 예. 여기 나온 애들 바보다. 취업 떨어뜨려라. 뭐 여러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했고요. 겁먹는 아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 힘에 법사위에 계시는 그러니까 법률지원단에서 지속적으로 앞에 서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라. 우리가 뒤에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우리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공격을 지속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부분이 상당히 컸다. 뭐 끊임없는 예.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까 또 아니 예. 청년들의 힘이 얘기였고 납니다. 예, 힘이 나죠. 내로남불 뭐 심판, 내로남불 위선 무능 이거 왜 사전 투표 동료에 못 쓰게 하냐? 그 특정 정당을 연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게 상관의 답변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민주당에 연상돼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박 결국은 쳤죠. 이제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 무능 정당, 위선 정당이라는 걸 확인한 것. 그 전 지역을 석권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가라는 질문이 있네요. 근데 솔직히 난 진짜 겁나더라고요. 겁나더라요. 그러니까 저는 네. 오히려 더 겁났어요. 이게 무섭다. 민심이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가 훅 또 갈 수 있겠구나. 오히려 방심하면 안 되겠다. 예. 진짜 현명하시고. 그래서 서울 지도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 파란색이 어디만 있냐? 한강. 예. 정말 국민들이 분노를 했구나. 이제 이런 두려웠어요. 예, 그래서 진짜 두려웠어요. 오히려 방심하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국민은 두려운 존재다. 그래서 제가 국민 개파가 돼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결정적으로는 LH 사태로 인해서 그 불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이제 보거든요. LH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완전 이제 폭발을 한 거예요. 이 분노의 화산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건 없다. 그치. 예, 국민들이 분노한 건 정권의 분노를 한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분노의 원인을 대안을 제시를 하고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뜻이다. 그리고 이번에 2030 남성들이 이제 저희한테 조금씩 오고 있다라는 건 느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아직 안 오고 계세요. 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이번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선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2030 여성들은 이런데 당연히 분노를 하고 여당에 또 실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당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대 여성들은 아직도 우리 당을 덜 찍었다. 이것은 아직 우리 당에 대한 신뢰를 못하는 신뢰 거죠. 못하고 분노는 비호감이죠, 있지만 비호감. 분노는 생기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당이 싫다.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남녀가 없어요.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 인권하면 꼭 왜 여성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게 꼰대 정신이라고 꼰대예요, 말씀을 꼰대.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성의 인권은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남성이 오히려 더 나서줄 때 오히려 진정성이 있다. 정말 우리 당도 바뀌어야 된다. 맞아요. 성인지 감수성 정말 더 높여줘야 되고요. 꼰대 정당 정말 탈피를 해야 2030 여성들이 우리 당을 다시 볼 것이다. 저는 또 다른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의 인권만큼 남성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여성 남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여성이 약자였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실 2030 세대들이 이렇게 분노했던 것 중에 남성들이 분노했던 것은 현재 본인들이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번 선거를 치르게 됐었던 부분과 그리고 용기를 내주신 피해자 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여자든 남자든 있으실 수 있다. 그때 저희가 언제든 똑같이 그럼요. 함께 할 거라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참 전인 줄 알았는데 네. 예, 이제 2월 18일에 그 국회대학교 선거 맛집 탐방 우리가 했잖아요.
아, 그때 오 시장님이 이제 나오셨었잖아요. 네. 오 시장님 나오셔서 네. 그때만 해도 솔직히 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 분위기였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느낀 건 사람 앞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회대학교 찍을 때도 이분이 되실까? 이제 이런 좀 확신이 안 들었는데 걱정이 좀 됐는데 예,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당 후보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 후보로 선출이 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열심히 뛰라고 빨간색 운동화 예. 요거 편지 이렇게 좀 해주세요. 두 켤레를 주셨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서 좀 이따가 이제 단일화를 하기로 된 거예요. 그 안철수 후보랑. 저 뒷켤레를 다 신어야 하실 텐데 단일화 어렵지 않을까? 솔직히 제가 오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만 해도 3월 초였거든요. 뭐 오세훈 대 박영선, 안철수 때 박영선을 하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만이 박영선 후보를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저 빨간색 운동화 두 켤레 저거 다 신으셔야 될 텐데 예, 어떻게 좀 되려나 사실은 조금 좀 걱정도 들었는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이 상승 기류를 타니까 이게 막 수직 상승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다. 이거 너무 좀 저는 오세훈 후보하고 박형준 후보가 저희 사실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강연을 다 하셨었잖아요.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만나뵌 오세훈 후보와 저희 그 국회대학교에서 만났던 맛집 탐방에서의 오세훈 후보는 달랐어요. 국회대학교에서 공부랑? 모습이 훨씬 더 좋았어요. 좋았다. 네, 우선은 선거에서는요, 한 번에 각인되는 게 필요한데, 우선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 자체가 너무나 오세훈 거였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 자체가 자신감이 넘치셨었어요. 목소리에 힘이 넘치시면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는 순간 쭉쭉쭉쭉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요. 아까 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 한순간이고 희망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거. 그 안철수 대표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는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드려야죠. 네, 그분이 중도의 표심과 특히 2030 세대들의 고개를 돌리는데 큰 역할을 분명히 하신 분 있으신 것 같고 그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분이 너무나 서로 안아주고 끌어주고 우리 앞으로 합니다 하는 모습을 딱 보는데 저는 사실은 몇 번 울컥울컥 했어요. 저희가 봤던 정치는 혐오스럽고 자기만 바라보고 그렇죠. 자기 정치만 하고 했었는데 계속 끌어안아주는 오세훈 후보도 멋있었고 사실 지고 나서 그 사람 지지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적극적인 지원 유세하기가 쉽지 않은데 뭐 안철수 후보나 그리고 우리 나경원 대표나 또 다른 분들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권이 원팀이 됐다는 것도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런 통합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뭐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LH 사태가 그때가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갑자기 이름 김어준. 네, 김어준 그 진행자께서 생태탕 해주시면서 모든 그 이슈를 생태탕으로 끝냈다. 생태탕에서만 또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또 페라가모로 가가지고 또. 그러니까 백바지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놨다. 비대위원장님 떠나셔서 물론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만 좀 그래도 저희들한테 또 좀 스스로 우리가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적절할 때 잘 퇴임하셨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별명이 이제 할배잖아, 할배. 근데 진짜 멋진 할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초선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만
그때 저희 선거하면서 이제 투표 기다리면서 잠시 말씀 나눴을 때 앞으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실력으로 자신의 역할들을 이젠 국민께 보여줘야 되는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또 다른 곳에서 저희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네, 강조하셨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달라지는 모습이 강자 편이 아니라 약자 편이다. 그리고 또 이런 양극화 해소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라. 이 말씀을 떠나시면서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꾸준히 네. 약자와의 동행을 좀 해야 되겠다. 맞아요. 예, 그런 이러한 좀 다짐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국회대학교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도 정말 감사하고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뵐게요.